굉장히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예. 정말 집중도 높게 봤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거를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다 동일한 생각으로 재밌게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아쉬운 거는 대선 후보의 자리인 만큼 이런 토론의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정 토론 기회가 딱 3번 남았거든요. 예. 아마 후보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이 기회를 조금만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후보님들께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으셨던 부분들은 예. 하나 빼놓을 거 없게 다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다만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선순위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고, 이 원인은 뭐 유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올라가는 수요를 받쳐줄 만한 공급량이 없었다는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금융정책도 있었겠지만, 조세정책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 언급을 한 바 있고, 가장 핵심은 뭐냐, 공급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출 규제 완화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가계대출이 너무 높다라는 점이고, 이 부분은 여러 전문가들께서 조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지나치게 부동산 집값을 위해서 가계대출을 좀 장려하는 듯한 모양새를 대선 후보로서 내시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평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 혹시나 나중에 정책을 가다듬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가이드선을 좀 추가적으로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기로 심상정 후보께서도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 다만 임대주택을 좀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것 같고, 저희 민주당에도 그 부분에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그 다주택자로 가는 이유는 투자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 투자 대상이 되는 이유가 공급량이 부족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을 풀어야 된다는 거는 모든 후보가 좀 동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께서 대출 규제 완화라는 부분을 아까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좀 냉각이 되었을 때는 그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국내에서 집사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과거에 그랬을 때는 미분양이 속출했던 시절이고, 근데 지금은 좀 과열된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에서 사실 대출 규제 완화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게,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게 목적인 것이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해왔던 것에 대해 다시 회귀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정책이 될 수는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필자가 과거에는 물론 공무원 가산점제도 있었지만 그게 위헌 판결 폐지된 이후에도 그래도 조금 군대를 위해서 2년 3년 동안 헌신한 장병으로서 헌신한 남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군필자 청약 가점이라는 건 들고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상대 진영의 후보시지만 굉장히 시사점 있는 정책을 발표하셨다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걸 막 비판하거나 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다는 점, 오히려 좀 옹호를 좀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국민들께서는 이 5점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인지 신빙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 분양할 때만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을 넣어보신 분들만 이 5점에 대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는지를 아시거든요. 근데 어제 토론회에서 그 가점이 만점이 87점이 만점인데 40점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은 이 40점 만점 중에 5점과 87점 중에 5점은 좀 다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약 가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산출 근거 없이 그냥 5점으로 내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에 의문이 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한 그 참신성과 신뢰성이 조금 무너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배치가 대한민국 한반도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당연히 설치해야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드 배치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냐면 불과 몇 년 전에 그 경상북도 상주에 사드 배치 됐을 때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저희가 수반하게 됐습니까? 사드 배치가 되면 그 일대가 군사화돼서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공업이나 사업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감에 떨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사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인 점과 이 사드 배치가 다른 국가의 영향,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사드 배치할 때 미군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양새로 해서 사실 설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에서 지금 아직 대통령이 되시지도 않으셨는데 사드 배치가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이런 인식 속에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반중, 반북의 국민 정서를 이용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국민적인 조금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드 배치를 또 한다면 수도권 방어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충청의 아들을 표방하시는 입장에서 충청에 이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때문에 충청인으로서 더 큰 불만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이 충청인으로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강대국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균형 잡힌 외교,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이지만 미국에 치우치지 않은 이런 외교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역대 대통령님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분들이 그런 걸 잘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 미국이라든지 이런 우방 쪽에 쏠려 있는 듯한 이런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선진국 박일환에 올려낼 수 있었던 거는 강력한 대통령들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박정희 정부가 수출 기업, 그러니까 국가의 신용으로 인한 차관으로 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그 반대 속에서도 맞들었다라는 첫 번째 도약점이 있었더라면 두 번째 김대중 정부가 PC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므로 인해서 IT 강국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변곡점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다음 그러면 우리나라가 변화를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정책 변환이거든요. 예. 리더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면을 봤을 때 R200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는 뭐 아는 거를 잘난 체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대선 후보로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시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아쉬움이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